수십 년 동안 마약, 반군 이런 걸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마라위 지역의 한 도시가 초토화될 정도의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고, 필리핀 공군이 갖고 있지 않던 성격의 어떤 초음속 항공기고, 이 정도로 정확하게 맞을 줄 몰랐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한국 방위산업계의 히트 상품 T-50 계열의 수출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생한 말씀 듣기 위해 T-50 수출 주역 두 분과 방위산업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먼저 삼성항공 시절부터 현재의 카이에 이르기까지 국산 항공기 개발과 해외 수출 업무를 이끌어오신 이봉근 고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근입니다. 역시 카이에 근무하시며 T-50 체계 개발과 해외 수출 사업 현장에서 활약해오신 신동학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학입니다. 마지막으로 월간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님 함께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희범입니다. 이봉근 고문님. 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든 초음속 다목적 전투기 FA-50이 필리핀에 수출되는 과정을 정말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당시 이제 필리핀 입장에서는 건국 이래 가장 큰 무기체계 획득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었었고요. 무엇보다도 당시 필리핀이 안고 있었던 공군력 재건을 위해서 무척이나 다급하게 FA-50을 요청을 했었는데 또 우리는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서 잘 요청해 줬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그렇게 총력을 기울여서요, FA-50을 이제 공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들여왔는데 실전에서 그 진가가 지금 이제 발현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필리핀은 그 수십 년 동안 마약, 반군 이런 걸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2017년 당시에도 민다나오 섬 그 마라위 지역이라는 곳에 그 IS 무장 세력들이 활동이 격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떠나서 이게 정치 쟁점화가 되는 거죠. 상당히 좀 심각했던 그런 상황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때 이제 필리핀 정부에서는 좀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것 같아요. FA-50 있지 않습니까? 도입이 됐고 실전에 투입이 됐고 운영이 되고 있는, 그래서 기도입한 필리핀 공군의 FA-50 2대에 공대지 자유낙하 폭탄을 장착을 하게 됩니다. 장착을 해서 출격을 하죠. 출격을 해서 반군 진압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반군 세력 325명을 그 소탕하는 그 작전이 수행이 되고, 이 카이하고 한국 공군에서 훈련받은 조종사들이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무를 수행을 하면서 이 조종사들이 동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동영상 촬영된 걸 또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 또 공개가 되면서 대중도 또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작전 상황이 정말로 리얼하게 펼쳐지더라고요. 이제 언론에서는 FA-50의 어떤 우수한 작전 성능이 입증됐다라는 이런 또 찬사도 받았어요. 근데 또 좀 불편한 점도 사실 솔직히 있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사실 다른 나라에도 저희들이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 순위파 무장 세력 IS가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어디서나 보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FA-50에 의해서 IS 세력들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FA-50이 한국산 제품이다 보니까 한국인에 대한 어떤 테러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내적으로는 좀 걱정 많이 하고 가슴 졸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슬람 항군 IS 문제 또 이게 뭐 순위파가 직접적으로 갖고 관련됐기 때문에 무기를 또 어느 국가에서 그렇죠. 수출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또 중요한 또 쟁점이 남을 수 있는 사안인데 어쨌든 간에 반군 320명을 또 잘 처리했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실장님, 이제 필리핀에게는 이제 국가의 안보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 FA50의 어떤 실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또 이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필리핀에서 FA50의 활약이 뭐 어쨌든 승전보로 지금 이제 전해지게 되니까 당시에 그 카이 뭐 개발팀도 그렇고 회사 전체의 분위기나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실장님의 또 개인적인 소회도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저희가 사실 조금 바로 그 실전 투입한 직후에 알았던 건 아니고 조금 지나서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나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사실 저는 개발에도 참여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개발했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이게 저희가 단순히 개발하면서 어떤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 건지를 가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항공기를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무장을 다 개발해서 실전에 투입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항공기가 공격기가 실전에 투입이 됐다고 하는 건 저희가 얘기하는 한 바퀴를 돌았다고 하는데 정말 처음 그 개념 설계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납품해서 운영이 되면서 실전 투입까지 갔던 유일한 기종이 아닐까. 그것도 FA-50 한국 공군 FA-50 형상에 가장 가까운 항공기가 실전에 투입돼서 그 능력이 증명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신기하게 느껴졌고요. 정말 우리가 그냥 도면 또 규격서 이렇게 또 항공기를 실제로 만드는 생산 과정에서 그냥 추상적으로 알았던 항공기의 성능이나 역할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마케팅 활동에서는 필리핀 공군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다 보면 마케팅을 실제로 진행하면서 계약 단계까지 또 초기 운용까지 이야기를 했던 그 깊이와 필리핀 공군이 실제로 작전에 투입돼서 작전을 수행한 그 뒤 스토리는 아주 차원이 틀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리핀 공군 자체도 큰 경험을 쌓아서 오히려 그걸 또 우리한테 역으로 또 조언을 해주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조언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FA-50 개발되고 또 생산돼서 수출해서 결국 실전까지 가게 된 한 사이클을 전체에 입체적으로 볼 수 있었던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남다른 그런 소회를 좀 갖고 있다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편집장님. 예. 네, 어쨌든 이제 우리 홍희범 편집장님께서는 이제 뭔가 플래튼 전문적인 방산 이 잡지를 지금 계속적으로 좀 내놓고 있는 입장 내에 있어서요. 국내의 군사 전문가들이나 또 아니면 방산 뭐 전문가들 또 언론들 다 포함해서 당시 FA-50 활약상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좀 주시죠. 예, 일단 다들 어느 정도 기대를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뭐 애당초 그동안 필리핀 공군이 갖고 있지 않던 성격의 어떤 초음속 항공기고 훨씬 무장 탑재량이나 그 정확도가 높은 기체이기 때문에 다들 이게 들어가면은 꽤 높은 활약을 보이겠구나라고 예상은 했었고 그리고 그 예상이 어떻게 보면 예상한 것보다 약간 더 잘 끝난 그러니까 좋은 성과를 낸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이게 뭐 진짜 최첨단 전투기처럼 뭐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뭐 적 건물의 창문을 뚫고 뭐 이런 정도까지는 못했지만 그건 애당초 필리핀군이 그런 무장을 살 돈도 없었고 결국은 뭐 자유낙하 폭탄을 떨어뜨린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얻어진 어떤 전과가 기대 이상이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을 좋게 했지만 그 좋은 예상보다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기대 이상이다라고는 평가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FA-50이 이제 그 반군 테러 조직을 이제 소탕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그 성과적인 측면들도 높게 지금 잡고 있는데요, 고모님. 네. 우선 이제 실전을 통해서 증명된 FA-50의 어떤 성능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뭐 그 내용과 더불어서 평가도 조금 내려주시죠. 예.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나서 저도 이제 출장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작전을 수행했던 조종사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었어요. 이제 클라크에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조종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사실
훈련은 받고 그다음에 소개도 받고 했지만은 FA-50의 성능에 안 해봤으니까 이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또 부담도 느끼는 거고 이 폭탄이 제대로 떨어질까, 제대로 가서 맞을까 이런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출격을 했대요. 근데 이제 MK-82 LDGP라고 하는 그 폭탄을 장착을 하고 첫 출격을 했는데 이게 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항공기가 하강을 해서 목표 지점을 인식을 하고 그 타겟을 정확하게 확보를 하고 폭탄을 이제 낙하를 시키죠. 그러면 이제 폭탄이 떨어져서 목표물로 가게 되잖아요. 가는 동안에 항공기는 빨리 상승을 해서 올라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상의 또 방군들로부터 어떤 기관포라든가 이런 또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고도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폭탄이 정확하게 맞느냐. 두 번째는 얼른 상승해서 기동성 있게 올라갈 수가 있느냐.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두 가지 다 만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종사들은 이 정도로 정확하게 맞을 줄 몰랐다라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상당히 폭탄 투하 후에 소위 조종사는 낚아챈다는 얘기를 쓰더라고요. 이렇게 낚아챈다. 그러면서 이제 상승을 유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굉장히 민첩하게 항공기가 상승을 하더라. 그러면서 굉장히 조종사의 부담을 덜어주더라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직접 실전에 참가했던 전투 조종사는 상당히 그 찬사를 보냈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지금 이제 어쨌든 FA-50을 성능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정확성, 기동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좀 내린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자, 실장님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실전의 경험들, 이런 기록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T-50 계열을 수출하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상당 부분 영향을 좀 줬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는 유효하기 때문에 또 그 시나리오를 통해서 실전을 통해서 시나리오가 또 개선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좀 개선된 내용들을 타국가에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요. 저희 활동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군들은 공군들끼리의 만남이 많이 있습니다. 뭐 공동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서 조종사들끼리 조종사의 용어로 같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필리핀이 FA-50을 실전에 서버모로서 느낀 이야기들을 다른 국가에 있는 조종사들과 많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굳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FA-50의 실제 능력을 전파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됐다고 보고 그런 실제 경험을 가진 조종사들이 또 다른 FA-50의 마케터로 활동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다시 이제 필리핀의 수출 이야기로 본격적인 이야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고모님, 네. 한때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제 아키노 정부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FA-50을 들여놓고 나서 이거 뭐 축하 비행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지금 이제 무장 반군에 이제 서탕을 하고 나서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좀 생각을 조금 바꿀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일 텐데 이제 현재 필리핀의 분위기하고요 이후의 전망도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사실 2016년도 6월 30일 날 그 필리핀은 이제 16대 대통령으로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셨어요. 하시고 나서 이 언론 보도에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6월에서 9월경에 걸쳐서 잇따릅니다. 언론 보도에. 근데 좀 오해도 있고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물자와 무기 체계도 구매를 한다. 그런데 FA-50은 미사일도 없고 총알도 없고 캐논포도 없어서 반군 진압용으로 활용이 불가하다. 단지 행사용으로 쓰는 거 정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상당히 아주 민감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F-16도 없고 그다음에 FA-50은 저런 무장 능력도 없고 하다 보니까 활용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보도예요. 요약을 하면은 여러 개의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근데 사실 FA50이 미국 게 아니잖아요. 한국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언론 보도에. 그래서 이게 이제 필리핀에 있는 그 저희들 그 같이 만나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도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으로 또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도 쉽지 않고 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국방부 내부에서도 그렇고 공군 내부에서도 그렇고 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FA50 획득 결정에 관여했던 분들은 더더군다나 마음 소가리를 좀 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표현들도 저한테 또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2017년도 이제 마라위 소탕 작전이 아예 소탕 작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성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때 마음 고생했던 분들이 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그 2017년 필리핀 공군 창설 70주년 행사에 FA50 12대가 쫙 배열이 되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 직접 참석 행사로서 열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도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방장관, 재무장관도 언론 인터뷰를 하시는데 추가 도입 의사를 밝히셨고 두테르테 대통령께서도 직접 24대라고 하는 대수까지 거론을 하시면서 추가 도입하시겠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걸 지켜보면서 상당히 큰 그 감동을 받고 그리고 평가가 참 잘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후속 사업은 갈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 코로나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지금 락다운이 돼 있는 상태고 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재정 상태도 또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방역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사전 준비만 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기대하는 거는 필리핀 정부의 이제 재정 상태에 따라서 추가 도입 아마 의사가 있을 걸로 보고, 그렇게 됐을 때 바로 들어가서 추가 구매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고 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전반적으로 필리핀의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구매를 할 것인데 코로나 국면이 좀 지나고 나서 조금 더 우리가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필리핀 수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결국 이제 FA50의 성공적인 이 필리핀의 이 수출과 배치 그리고 이제 실전 투입이 갖고 있는 이런 의미를 한번 조금 평가를 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홍익범 편집장님께서부터 시작해서 세 분 공히 이 부분 평가 한번 듣겠습니다. 예. 일단 필리핀은 정말 FA50이라는 기체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의 어떤 시범 케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딱 FA50을 가지면은 각 사야 할 나라의 모범이니까 바꿔 말하면 필리핀에서 실패를 하면은 그런 다른 잠재 고객들도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안 사겠지만 또 거꾸로 필리핀에서 성공하면은 잠재 고객들이 줄줄이 이건 사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죠. 그런 면에서 이 필리핀의 수출이 성공하고 또 실전 투입에까지 성공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잠재 고객 국가 중에 사자마자 당장 실전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필리핀은 성공을 했어야 되고 성공을 해서 다행인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그러셨군요. 잠재 이 고객 국가를 확보해 놓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좀 주셨는데 우리 신동환 실장께서는 예, 필리핀 공군이 이렇게 많이 개선되게 된 데는 처음 말씀드린 군 현대화 사업을 계기로 하고 있고 지금도 군 현대화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 필리핀 공군에서 원하는 기본 훈련 과정이 또 남아 있고 그 기본 훈련 과정 마찬가지도 지금 한국 공군과 마찬가지 한국 공군처럼 한국 공군에서 사용하는 기체를 활용해서 KT-1 기체를 활용해서 FA50까지 연결되는 그런 훈련 체계를 공유할 그런 좋은 기회가 돼서 또 다른 사업 기회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FA50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실 FA50이 필리핀의 실전에 투입해서 그 능력을 검증을 했지만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FA50이 가진 능력의 100%를 활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 제약 조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FA50이 가진
고유의 공대공, 공대지 또 자기 보호 능력들을 100% 활용을 향후 앞으로 또 더 해나가고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FA50의 성능 개량으로 또 다른 성능 개선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항공기의 활용도나 효율성이나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킨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다면 두테르테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군이 원하는 FA50의 추가 도입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울러 저희가 지금 차세대 전투기로 KF-X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런 기회도 또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실장님. 이 마라이 소탕 작전에서 보여줬던 실전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FA50의 성능을 다 100% 활용 못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예. 마라이 소탕 작전에서는 한 어느 정도 지금 썼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라이 작전에서는 주로 자유 낙하되는 재래식 폭탄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레이더의 공대지 기능을 썼고요. 네, 사실 공대지 위주로 활용을 했지만 FA50은 공대공도 상당히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공대지도 자유낙하 폭탄뿐만 아니라 그 추력을 가진 미사일도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직 필리핀은 여러 가지 좀 뭐 제약 조건 때문에 예산 문제도 있고 이래서 100%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것도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숫자적으로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몇 % 정도 썼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 50% 정도가 어떨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게 전문가를 별도로 또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지금 그 성능을 좀 썼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범근 고문님께서.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필리핀 FA50 사업은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국산 완제기 수출에 있어서 한 사이클을 완벽하게 돌아본 성공 모델이다. 이유인즉슨 그래요. 우리가 이제 2014년도에 FA50 그 필리핀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12대를 안전하게 조기 인도도 해드리고 그리고 고객의 인프라를 다 갖추는데 또 지원도 했어요. 기지를 만든다든가 또는 무장을 구매한다든가 등등 해서 FA50과 딱 맞아떨어진 궁합이 잘 맞는 기지 환경과 그 다음에 무장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도 해줬죠. 필리핀 공군을. 그리고 마라위 작전도 또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도 하고 필리핀 공군이 또 성공적으로 작전 수행을 또 해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그 필리핀의 우방국들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호주 공군 간에 연합 작전을 또 수행을 했어요. 그때 FA50이 투입이 됩니다. 필리핀 조종사가 탑승한 FA50이 투입돼서 미 공군의 F-16 항공기하고 또 연합 작전을 수행을 해요. 호주, 일본 같이. 그때 그 미 공군의 F-16 조종사가 또 상당히 좋은 호평을 해줍니다. 필리핀의 FA-50 PH 항공기의 작전 운영 성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합작전 능력도 탁월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실제 작전 환경에 투입돼서 성능도 입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련의 과정이 우리 제품 FA-50의 어떤 신뢰성도 확보하고 또 한국 정부의 또 지원도 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한국 공군의 지원도 많이 있었고 해서 정부 간의 어떤 신뢰성 있는 관계도 더 1층 또 가해지고요. 그래서 좋은 정부 간 거래 또 모델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 또 다른 나라의 이런 유사한 계약 형태를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세 분 말씀의 전반적인 걸 요약하면 정말 한 A 학점 정도의 이 평가를 지금 다들 내려주고 계시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실전에 계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방산 전문가로서의 어떤 이 편집장님의 의견까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필리핀 남부 마라위 상공에 등장한 전투기.
정확한 폭격으로 작전 지역을 그야말로 초토화시킨다. 2017년 필리핀군의 이슬람 반군 세력 석방 작전에서 FA-50이 맹활약한 이 장면이 공개되자 국내외 SNS에서는 T-50 계열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공군기가 실전에서 능력을 입증했다는 면에서 마라위 공습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큰 사건이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은 오랫동안 필리핀의 평화를 위협해왔다.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은 크게 마닐라가 위치한 북부의 루손 섬과 중부의 비사야, 그리고 남부의 민다나오 섬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남부 민다나오 섬에 위치한 마라위는 이슬람 국가 IS가 점령한 상태였다. 스페인이 필리핀을 통치하던 16세기, 세계 최강 합스부르크 왕조를 등에 업은 가톨릭 세력이 필리핀 전역을 장악했지만 이슬람 신앙을 가진 술루 왕국이 다스리던 민다나오 섬은 예외였다. 19세기 술루 왕국이 멸망하며 이슬람 세력의 장악력이 약해지자 가톨릭 신앙을 가진 비사야 제도의 주민들이 비옥한 토지를 노리고 대거 남부로 이주하며 토착민들과 종교 분쟁이 시작된다. 이런 배경으로 결성된 이슬람 반군 단체 모로 민족 해방 전선은 분리 독립을 목표로 무장 투쟁을 벌여왔다. 지난 50여 년 동안 필리핀 정부군과 이슬람 반군의 충돌로 목숨을 잃은 사람만 무려 15만 명에 이르며 삶의 터전을 빼앗긴 사람도 200만 명을 헤아린다. 2017년 IS를 추종하는 무장단체 마우테 그룹이 마라위의 교도소와 병원을 점거하고 불을 지르자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해당 지역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군 토벌 작전을 감행한다. 바로 이 작전의 선봉에 대한민국이 개발한 FA-50 전투기가 투입돼 성공적인 공대지 폭격으로 승리를 이끈 것이다. 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은 T-50 계열의 수출 성과와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듣기만 해도 신나는 수출 성공 사례를 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안타까웠던 경험들을 몇 가지 돌아보겠습니다. 성공 사례를 분석하며 배우는 것도 많지만요. 열심히 도전했다가 이 좌절된 경험 역시 향후 더 빛나는 성과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자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T-50과 수출 시장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주요 경쟁 기종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동학 실장님. 예. 이제 T-50이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수출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6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수출국 반열에 올랐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익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 T-50의 첫 수출 대상국으로 기대했던 나라가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 UAE였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기대는 이루어지지 못한 셈인데요. 당시 이제 어떤 협상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예. UAE는 저희가 T-50 수출을 하면서 처음 시작한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에 처음 활동을 시작했고요. 2005년 그 두바이 에어쇼에 T-50이 처음 선을 보이게 됩니다. 저희가 에어쇼 참가를 하기 위해서 항공기 한 대를 분해해서 직접 가져가서 두바이 에어쇼에서 첫 해외 비행 데모를 선보이게 됩니다. 그 이벤트를 필두로 계속 UAE에 집중해서 수주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2006년에는 그 UAE 공군이 한국에 와서 저희 공장에 와서 직접 평가 비행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비행기를 타봤고, 2007년에는 이 UAE 지역이 상당히 고온다습한 지역이기 때문에 항공기들이 이런 혹서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경쟁 기종들을 UAE로 직접 불러서 현지에서 혹서기 평가 비행을 했습니다. 3주 동안 무려 48소티, 48회의 아주 극한 조건의 비행을 실시를 했고요. T-50은 거의 완벽하게 평가를 다 수긍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활동을 배경으로 2009년 2월 달에 최종
협상을 한국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최종 협상을 통해서 마지막 저희가 최선의 제안을 제출을 했고 이후 이태리와의 경쟁에서 좀 고배를 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가장 주된 요인으로 보면 뒤에서 이후에 평가한 결과로는 항공기나 여러 가지 시스템은 우세했지만 산업협력 측면에서 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남는 그런 수주 경험이었습니다. 예.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그 아랍에미리트 갖고 있었던 고온다습한 그 환경 내에 있어서의 3주간의 48소티를 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한 부분이라고 지금 이제 받아들여지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편집장님, 예. 이 M346 대체 어떤 항공기입니까? 예, M346은 원래 러시아에서 설계하던 기체입니다. 원래는. 그러다가 이제 이탈리아 알레니아 아레르마키사하고 합작을 하게 돼가지고 마침 유럽 국가들이 고등훈련기를 원할 때 이런 걸 제시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합작 개발을 하다가 러시아가 자금 부족으로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되면서 러시아는 야크 132라는 이름으로 러시아대로 만들고 또 이탈리아대로 M346이라는 이름으로 만드는데 기체 설계는 기본적으로 공통되지만 그 안에 들어간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탈리아는 이거를 이제 유럽 국가 및 기타 훈련기가 필요한 나라들한테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실장님,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M346 특히 우리 이제 T50 계열이 도전하는 시장마다 계속적으로 이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근데 그동안 T50과 M346의 경쟁 성적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동안 워낙 여러 번 부딪혀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직접적으로는 총 7번 경쟁을 했습니다. 예. UAE,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폴란드, 태국 이렇게 7번이었고 그 7번 중에 UAE는 계약은 했지만 이게 계약이 나중에 파기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 7번 카운트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총 6번이라고 보시면 그 6번에서 M346은 싱가포르, 이스라엘, 폴란드 이렇게 승리를 했고 저희는 나머지 3개 국가에서 승리를 해서 3대 3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수주한 항공기 대수로 보면 저희가 총 64대,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M346은 총 50대 이런 현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 UAE 빼버리고 나머지 국가 6개 국가 중에서 3대 3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궁금한 것은 그 FA50하고 그 M346을 놓고 고민하는 국가들 입장 내에서 어떤 이유로 M346을 도입하게 됩니까? M346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훈련기에 특화된 항공기였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최근에 M346도 FA나 AT 버전을 통해서 공격 능력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훈련기로서 특성을 좀 더 많이 부각을 시켰고 특히 항공기에 장착되어 있는 가상훈련 시스템이나 지상과 연동해서 훈련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 갖췄기 때문에 훈련 요구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폴란드, 이스라엘, 싱가포르에서 수주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상당히 UAE에 버금가는 만큼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만 싱가포르 공군이 요구하는 훈련 자체 고유의 요구도에 좀 우세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팀웍을 짜서 이렇게 그 컨소시엄 형태로 수주 경쟁에 들어갔습니다.만 그때 저희와 경쟁했던 M346은 싱가포르 자국 업체인 ST에어로와 팀웍을 이루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좀 저희가 열세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하고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 훈련기를 요구하는 요구도였기 때문에 그 훈련기 자체로서는 M346이 조금 우세한 측면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반면에 저희는 경공격 기능을 가진 다목적 항공기지만 조금 가격 측면에서 조금 열세가 있지 않았었나
이런 반성을 한번 해봅니다. 첨단 국가의 조속 방위 산업. 오늘은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티오십과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경쟁 기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봉규 고모님, 네. 이제 M346 외에 고등훈련기와 이 경공격기 시장에서요, 이 T50 계열과 각축을 벌이는 라이벌로 또 어떤 기종이 있는지 이제 궁금한데요. 우리 개인적으로 그 고모님께서 좀 경계하는 기종을 좀 한번 소개해줘도 좋겠습니다. 사실 고객 요구도나 재정 상태 그리고 뭐 국방 외교 그다음에 뭐 정치적인 변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상당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2, 3년 동안에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마케팅 활동의 계약까지 이어져야 될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토론에서 알 수 있듯이 M346은 뭐 전통적으로 우리 고등훈련기 시장에서는 전통의 라이벌이에요.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보여요. 근데 2018년도 9월 달에 이제 큰 하나의 대전환점이 있었죠. 미국 고등훈련기 사업 TX 사업에서 보잉 서브 컨소시엄이 이겼어요. BTX가 이겨서 지금은 그 이름을 T7A라고 명명하고서 지금 개발 생산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게 이제 T7A가 2024년도에 초도 운영 능력, 미군의 초도 운영 능력 시기에 맞춰서 적게 납품이 된다라고 하면 고등훈련기 시장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이제 대변화가 일어날 걸로 보여요. 근데 조금이라도 이제 일정이 좀 지연이 되거나 또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는 사실 여전히 T50과 M346은 고등훈련기 시장의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은 한 4년 내지 5년 정도는 아마 계속해서 전통의 라이벌로서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그 예측을 해보고요. 다만 이제 보잉이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 낙찰이 될 때 미 공군의 요구도는 무장 능력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 고등훈련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무장 능력을 갖추는 데는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인 돈이죠.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아마 저희들 FA50 경공격기 버전 가지고 전 세계에서 또 다른 강호들과 또 맞대결을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요. 그 일정을 좀 짚어보면은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이 2024년도에 IOC, 2034년도에 FOC 전체적인 운영 능력을 다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203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기간 동안에 보잉이 무장 능력을 충분히 갖추는 개발이 완료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 부분 또 일정 부분 지연이 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면은 또 그만큼 시간을 우리가 F-50 경공격기로서 전 세계에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더 우리가 갖출 수 있다고 보고 말씀하셨던 경공격기에 제가 좀 두려워하는 그 기종들을 골라보면 한 3가지 정도가 보여요. 스웨덴의 자스 39는 여전히 저희들하고 계속해서 경공격기 시장에서는 싸움을 벌일 거고요. 중국이 이제 뭐 L-15나 FDC 2000 이런 항공기들이 있는데 이 저가 공세죠 사실. 그리고 성능은 또 생각외로 좋아요. 생각외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운영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제품의 신뢰도.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 중국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중국 제품에 대한 신뢰가 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마케팅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왜냐하면 우리는 K방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좋은 또 전 세계 모델로서 또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중국하고 상대하기에는 또 우리한테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이제 있어요. 한 기종이 인도의 테자스라고 하는 항공기인데 이 항공기는 사실 개발만 한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엔진도 바꿔가면서 하고 있어요. 엔진 추력도 높여가면서 아직 그 충분히 성능을 발휘하면서 해외 수출 사례는 없는데 이 부분도 좀 강화되고 또는 좀 안정되고 하면은 언제든지 우리하고 또 경합을 벌일 수 있는 그런 강자라고 저는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시군요. 예, 예. 세계 말씀 주시면서 중국 말씀을 이제 주시면서 오히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방역으로서의 또 하나 세계 국격을 한번 또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네. 지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되겠는데요. 이고모님. 네. 좀 어려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포츠 경기도 그렇고요. 또 무역 그 시장도 그렇고요. 대체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경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 경기마다는 뭐 승패가 좀 달리 좌우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상승세가 있고 이게 또 하락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주 육감적으로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T50 계열의 이 수출 기세, 다른 경쟁 기종과 비교해서 상승세입니까? 하락세입니까?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그 생생히 기억나는 게 1999년도 10월 달에 T50 체계개발 착수 당시예요, 사실. 이때 그 함께 외쳤던 목표가 뭐였냐면은 그 미공군 고등훈련기 TX 사업에서의 성공이었어요. 저희들 엔지니어들은 그렇게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T50 개발에 참여했던 엔지니어들한테는 상징성이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는 실패했죠, 결국. 이 경쟁에서 이제 T50의 실패가 갖는 어떤 의미랄까 이런 것들은 전 세계 그 고등훈련기 시장에 패권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그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객관적인 평가고. 향후 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고등훈련기는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고등훈련기 시장에서는 뭐 여전히 하락세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단 우리한테 다행인 점은 뭐냐면 T50 개발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멀티롤 초음속 고성능 항공기 개발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아직 기회가 있다. 그 기회는 경공격기 시장에서의 찬스는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국가에서 가성비 높은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항공기를 요구를 하고 있죠. 거기에 FA50은 꾸준한 성능 개량이 지속이 돼서 고객의 기대에 여전히 부합한다면 우리의 시장 진출 가능성은 많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등훈련기 측면에서는 하락세지만은 경공격기 측면에서는 상승된다.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추가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우리 국산 항공기 플랫폼이 다양합니다. KT1, T50 계열, 그다음에 KFX까지. 이제 KFX도 곧 초도 비행하고 이제 실전에 배치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사실 한 판매자, 한 국가 한 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다 구매한다면은 이게 여러 가지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필리핀 사업을 하면서 필리핀이 모토로 내걸었던 게 대한민국 공군처럼이라고 하는 사업 목표를 한 것처럼 훈련부터 작전 운영까지 전부 다 동일한 시스템을 따라가고 동일한 국가, 동일한 제작업체에서 납품된 항공기를 사용한다면은 사실 비용적인 측면이나 또는 후속 유지 같은 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가와 공급업체의 어떤 신뢰받을 수 있는 그 인지도, 안정적인 공급망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들은 여전히 상당히 좋은 상승세 국면을 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실장님 말씀 더 하락세와 상승세 부분에 있어서의 그 판단을 좀 해주시죠. 예, 하락세
경쟁력이와 상승세를 떠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지금 미국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항공기의 패러다임들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그 틈새 시장인 그 경공격기 시장을 적절한 때 적절한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계속 수주 성과를 이루어 나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 측면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하락세이긴 하지만 빨리 상승세로 바꿀 수 있도록 부지런히 활동하겠습니다. 오케이. 틈새 시장을 노려라라고 하는 걸 정리하고 우리 편집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고등훈련기로서의 어떤 시장이라는 게 뭐 하락세 상승세를 떠나가지고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기회를 얻기가 참 힘든 그런 측면이 있지만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전투기, 경공격기로서의 어떤 장점을 부각시켜가지고 계속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 추가적인 기회는 앞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만 뭐 성능 개선 같은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도 같이 해야겠죠. 그렇군요. 결국은 세 분 말씀 종합해 보면 어쨌든 고등훈련기 시장 내에서는 하락세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현상이긴 하지만 플랫폼 구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많은 것들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원천이 좀 있고 또 그 사이에 또 틈새 전략을 노려서 우리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토대를 좀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TOC가 경쟁 기종들을 비교하다 보니 수출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또 한편으론 미 공군 훈련기 사업 결과가 더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세 분 모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